메르스 독일 총리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 메르스 총리는 베를린 출발 전부터 중국 경제와 거리를 두는 이른바 탈중국 정책엔 선을 그었습니다. Es wäre aber ein Fehler, eine Entkopplung von China damit zu verbinden. Mit einer solchen Politik würden wir uns nur selbst schaden. 중국은 10년 가까이 독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지난해 가까스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는 독일로선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50조 원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게 시급합니다. Wir wollen Partnerschaft mit China, ausgewogen, zuverlässig, geregelt und fair. 불만은 있지만 교역을 끊는 건 불가능한 만큼 공정한 규칙하에 거래하겠다는 것. 이번 방문길엔 BMW 등 자동차 3사와 아디다스 등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 관계자들도 동행했습니다. 반면 전통적 서방 공동체인 미국에 대한 불만은 최근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공표한 새 관세를 적용해보니 지난해 미국과 상호 관세를 15%로 합의했던 유럽연합의 평균 관세율은 되려 0.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This 15% is limited based on the Trade Act 122 for 150 days, and nobody knows what will happen after. 유럽연합은 어제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 합의 비준 표결을 보류했고 메르스 총리는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초강경 통상위협 대응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 슈퍼 301조의 유럽 버전인 이 조치는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발동되면 사실상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최근 석 달 사이에만 프랑스, 영국, 캐나다, 그리고 독일까지 G7 중 4개 나라의 정상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협박에 시달려온 이들 나라의 무게중심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영국 스타머 총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China is a vital player on the global stage, and it's vital that we build a more sophisticated relationship.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스타머 총리의 발언에 시진핑 주석도 화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제안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다자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홍콩의 번영과 안정이 양국 모두의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과 신장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중국의 첨단 기술 수출을 통제하며 미국의 분신처럼 중국과 마찰을 빚어왔던 영국이 달라진 겁니다. 스타머 총리는 급기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세계무역, 지정학적 위협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도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공식 선포한 겁니다. 여기엔 미국이 오른팔과도 같은 동맹 영국을 그린란드 문제로 관세 위협을 하는 등 피하 구분 없이 행동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콩 언론들은 그동안 미국의 생각대로 중국을 대했던 영국이 현실에 맞게 이를 바꾸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영국 금융 중심가 시티 오브 런던 근처의 옛 왕립 조폐국 건물. 중국은 런던의 노른자 위인 이곳의 땅 2만 제곱미터를 지난 2018년 사들였습니다. 런던 심장부에 서유럽 최대 규모의 대사관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즉각 영국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금융가와 연결된 광 케이블이 지하로 지나가 감청이나 해킹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건물 지하 공간이 반체제 인사를 구금 신문하는 용도로 사용될 거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이 계획은 8년 가까이 표류했습니다. And this will be a spy hub for them to have more resources, more personnel, more diplomats to survey and intimidate Hong Kongers and dissidents here in the UK. 그런데 영국 정부가 어제 중국 대사관 건립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입장도 의식해야 하고 내부 반발도 커 그동안 승인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안보 위협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Following detailed consideration of all possible risks around this new embassy by expert officials across government, I am assured that the UK's national security is protected. 이 결정은 스타머 총리의 이달 말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영국이 실용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는 신호라고 환영했습니다. 中英作为安理会常任理事国，加强交往合作，无疑符合两国和世界的利益。 반면 미국 백악관은 적대 세력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의 핵심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문제는 그린란드와 덴마크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하는 영국에게도 보복 관세로 협박한 바 있습니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대신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평화위원회에도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새로운 국제기구 평화위원회에 마크롱 대통령이 합류를 거절하자 이런 경제적 보복을 예고한 겁니다. 세계 최대 와인 수출국인 프랑스에게 고율의 와인 관세는 치명적입니다. 트럼프는 마크롱 대통령이 곧 자리에서 물러날 사람이라며 조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What I'll do is if they feel like Costco, I'll put a 200% tariff on his wines and champagnes, and he'll join. But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에 대응해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인 통상위협 대응 조치 발동을 주도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타깃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각국에 발송된 평화위원회 헌장에는 분쟁 지역의 합법적 통치 체제를 구축해 평화를 달성하는 기구라고 돼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언급은 없고 활동 범위를 분쟁 지역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대체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외교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 기구가 기존 유엔 체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 의장을 맡게 될 평화위원회에는 한국과 프랑스 등 60개 나라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